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스메 산티아고 수출 인큐베이터의 김근호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모신 분은 저희 같은 코스메 산티아고의 그 매니저 겸 컨설턴트로 계시는 박준환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한 이유는 칠레에 대해서 한국 기업분들이 이제 굉장히 저희가 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제 관심들을 가지시지만 잘 모르고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좀 이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오늘 하고 싶은 이제 주제는 칠레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이제 칠레에 대해서 우리 박준환 매니저님하고 얘기를 나눌 거예요.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 박준환 매니저님은 칠레에서 나셨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과 칠레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지금 운영해 보시는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으로 지금 산티아고에서 칠레를 진출하기 위한 기업들에게 컨설팅과 그런 스트라이브 지원이었던 다양한 업무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가볍게 얘기를 칠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 자, 뭐 다들 뭐 칠레라는 나라는 알고 있겠지만, 자, 칠레가 그러면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칠레는 한국의 지구에서 보면 전 반대편에 있는 나라고요. 완전히 반대죠. 땅파로 들어가면 바로.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고요. 스페인어 언어, 기본 언어는 스페인어고요. 인구는 1,900만 명이고요. 북쪽에서는 아타카마 사막이 있고요. 남쪽까지 내려가면요 남극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긴 나라. 북쪽부터 남쪽까지는 안데 섬이 쫙 깔려 있습니다. 네. 뭐 한국 사람들은 또 등산 같은 걸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여기 안데산. 대한민국에 이제 티백 산맥이 있다면 이제 남미에는 안데스 산맥이 저 북쪽부터 이제 남극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칠레가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4,300km.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막 그리고 또 지중해성 그 온대 기후도 있고 한냉 기후 남극까지 이어지는 그런 다양한 기후가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천연자원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많이 아는 건 이제 또 와인이죠. 네, 칠레는 또 와인이 유명하죠. 유명하죠. 전 세계 칠레 와인을 인정받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칠레 덕분에 와인들을 많이 먹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와인 외에 또 다른 이제 농산물도 많이 수입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칠레가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자원이죠. 그렇죠. 광물 자원. 구리 생산량이 세계 2위고 그리고 이제 리튬이 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처음 FTA를 체결한 때 FTA를 체결한 국가도 칠레라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사실 관계도 깊은데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못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칠레에는 한국 기업들이 좀 나와 있나요? 얼마나 좀 어떤 기업들이 좀 나와 있나요 지금? 보통 대기업들은요 여기 많이 자리를 잡았고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LG는 삼성은 칠레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1위이고요. LG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뭐 세탁기 냉장고 좀 잘 파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자동차 현대하고 기아는 칠레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칠레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이 꽤 있군요. 네. 지금 그 시장 점유율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안 나와 있는. 너무 멀어서 좀 예. 칠레까지 오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칠레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지금 뭐 많이 한류가 유명하고 그래서 좀 뭐 알려질 것 같긴 한데. 저는 가장 요새 좀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칠레도 삼성하고 LG도 있었을 때도요. 그런 전화기를 써도 이거 한국 제품이라는 게 몰랐어요. 그때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구별할 수는 없었는데요. 제가 한국 살다가 2017년에 다시 돌아보니까요. 사람들은 이제는 이거 한국폰이다.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중국인하고 이제는 구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악 때문에 K-드라마 때문에 한류 때문에 이제는 관심도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제 여기 와보니까 그 K-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마
남미에서 아마 가장 한국 시장이 많은 곳이 여기 칠레가 아닐까 싶은데 한국 시장에 모여 있는 그런 한인 타운에는 계속 줄 서서 그렇게 밥 식사를 하고 그런 칠레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한국 식당들은 한국 손님들한테 대접하려고 했던 건데요. 요새는 칠레 젊은 친구들 가서 줄 서고 밥 먹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진 부분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럼 칠레에 좀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이제 포도, 뭐 와인, 뭐 광물, 뭐 그 정도죠? 네. 근데 그 외에 칠레에 대해서 또 유명한 것도 많잖아요. 맞는데요. 지금 사람들 잘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칠레는 가장 좋은 남미 테스트베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칠레는 남미의 가장 잘 되는 인프라스트럭처예요. 전기, 수도, 길, 인터넷. 전 세계 2위 인터넷 속도는 칠레입니다. 그게 놀랍더라고요. 저도 보통 우리는 싱가포르, 한국을 생각하는데 칠레도 남미 국가 치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인터넷이 빠르더라고요. 네. 그런 인프라는 아마 브라질이나 다른 주변 남미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것 같고, 여기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지진. 제가 지진을 여기 이제 온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한 느껴본 건 한 3-4번 정도. 근데 외국인들 칠레 오면요, 지진을 겪어보면요 알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진이라는 게 별로 생각 안 해요. 걱정도 안 되고요. 왜냐면 건축법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진 뭐 7.0, 7.5도 일어나도요 거의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건물이 이제 다 내진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웬만한 지진이 나도 뭐 다른 데에 가서 이제 큰 피해는 없어서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6.0 정도 돼야 이제 지진이 왔나 이렇게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참 재밌었어요. 근데 처음에 와서 느낀 점으로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이제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남미에서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미를 진출해서 칠레를 좀 거쳐서 가는 방법이 좋은 스트레지?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남미는 브라질 빼고요 모든 나라는 스페인어 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칠레 시장을 들어왔을 때는 일단 번역해서 서류들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 스페인어로 번역해야 됐기 때문에요. 칠레도 들어와든지 그 다음에 다른 스페인어 하는 나라를 들어가려면요 추가해야 되는 일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여기 칠레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잘 돼 있으니까 다른 걱정들 좀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은행 사용자들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꾼은 1억 명이라도 결제를 할 때 통장 안 쓴다는 게 그렇죠. 네. 기업들은 그런 예산은 안 하고 그냥 요즘은 전부 다 이제 IT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AI 기반 기술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인프라가 사실 그쪽 멕시코가 50%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여기 칠레는 얼마나 되죠? 칠레는 지금 90%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은행 계좌가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칠레 소비자들이 약간 깐깐하다면서요? 유명합니다. 칠레 소비자 깐깐하니까요. 꼼꼼히도 보고 그리고 편한 것들 찾기 때문에 칠레 소비자를 맞게 만드는 제품이 있으면요 거의 보통 남미에서 다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칠레가 이제 수입 의존적인 국가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제품이 다 깔려 있고, 그 중에서 정말 좋고 가성비 있고 괜찮은 기술만 사용하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먹힌다면은 남미로 계속 넘어가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입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칠레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칠레에 대해서 뭐 더 많이 할 얘기는 많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나 한국분들이 이제 남미나 칠레 쪽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쪽에는 좀 어떤 아이템이나 그 산업 분야가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일단 환경적으로는 좀 관리법을 좀 심하니까요. 친환경 쪽에 있는 기술들, 뭐 배터리 사업들 좀 요새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이커머스는 칠레에서는 사실은 코비드 이후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커머스의 주변에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스, last mile services 그런 게 지금은 아직까지 크고 있는 상황이고요. 칠레는 생산하는 나라 아니라서요. 거의 물건은 75%는 수입하는 나라라서요. 네, 그게 또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75% 수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 테스팅을 많이 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 기술 관련된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좀 관심 꽤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 칠레가 주로 고가품이나 좀 약간 기술이 가미된 좋은 하이엔드 제품들은 이제 유럽 제품이나 미국 제품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공산품들은 중국이 딱 잡아서요. 그래서 뭐 특정 산업 분야를 얘기하기보다는 하여튼 이 깐깐한 칠레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그 특화된 분야 쪽으로 유망하게 지금 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의료기기도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라가 길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 아니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의료기기가 필요해졌고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길다 보니까 이제 원격 의료기기나 이런 하이테크 기술이 가미된 것들이 좀 수요가 많이 있어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기술들도 다 관심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칠레 정부에서 굉장히 그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너지 산업 쪽에 그 굉장히 그 포커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아이템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또 시큐리티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마 올해 2024년은 세큐리티는 가장 큰 필요하는 그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말고 일반인들은 지금 세큐리티 관련된 거 좀 무지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들 좀 참여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많이 이게 뭐 좋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칠레도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네. 사건 사고들도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보안에 대한 그런 네.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혹시 기술이 이렇게 있으시면 칠레 지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들 스타트업이라든지 네. 뭐 새로운 분들이 뭔가 칠레와 남미 시장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중국이랑 동남아 가는 것처럼 물론 수출이나 진출 준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남미 칠레를 위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칠레는 로마의 로마법, 칠레는 칠레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다는 게 칠레에서는 먹히진 않습니다. 스페인어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칠레 맞게 해야 될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한국 기업들이나 이렇게 해외 진출해 하시는 분들이 영어면 기본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시면 제가 중국에도 있어 봤지만 중국인들한테 영어 자료를 주면 잘 안 읽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이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못하는 나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스페인어 자료가 있어야 훨씬 더 접촉할 기회도 많아지고 그런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도 업무했을 때는 영어로 자료를 드리면요 잘 안 읽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어디 가도 똑같은 것 같아. 비슷한 것 딱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딱 이 한글어야 딱 들어오지 영어면은 한번 시간 갖고 시간 남을 때 보자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인어 준비는 꼭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스페인 자료도 그렇고 스페인어 언어를 조금 이렇게 익히시는 것도 이 사업 비즈니스 기회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칠레 진출할 때는 뭐 어떤 형태로부터 진출하면 되나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뭐 사업 반영이 막 시작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그게보다 사실은 칠레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이벤트도 많이 하고요. 그런 데서 먼저 한번 미팅이거나 관계를 하나 만든 다음에 칠레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방문하시려면요, 일단은 뭔가 얘기돼 있어야 약간 협업 좀 결과적인 뭔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제
보통 한국 기업들이 이제 나오실 때 뭐 연락사무소, 뭐 그냥 지사 네. 형태로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 여기 나와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이제 직접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법인 설립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전에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하고 그쪽에 대해서 좀 정보를 많이 확보하시고 그런 정보를 얻는 정보는 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코스메 그렇죠. 산티아고를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가셔서 저희 산티아고 인큐베이터 수주 인큐베이터 사업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히 자료를 찾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코트라도 있고 뭐 대상도 있긴 하지만 사실 남미 쪽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있나요? 어디? 좀 남미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요, 멕시코에 멕시코는 이제 중미라고 보고 중미라고 보고 남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는 지금 코이카가 이제 ODA 사업을 하기 위해서 ODA 사업하고 이제 나와 있는 네, 상황이고 지금 산티아고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메 중소벤처기업진흥단이 수출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에 정보 제공하면서 현지의 사무실 공간이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트라 산티아고 무역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광해 꼬미르 그 공단에서 이제 광물 자원 관련한 협력을 위한 부분을 지원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저희가 그 칠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거나 관심을 이게 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